자, 이번 시간에는 재질 작성하기, 즉 무게 구하기입니다. 특히 전산응용기계 제도기능사 시험에서 3D 모델링에다가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부품에 대해서 무게를 구하셔야 돼요. 그죠? 무게를 구하셔서 그거를 도면에다가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내용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무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게를 구하는지 인벤터에서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무게 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산업기사 시험에는 이제 무게 구하는 법이 들어가 있던 게 지금 이번에 시험이 바뀌면서 기능사까지도 이제 무게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뭐 무게 구하는 게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기능 하나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재질 작성하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무게를 구하려면 그 무게의 고유의 비중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중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비중은 물입니다. 물의 비중을 1로 놓고서 물보다 무거운지 혹은 물보다 가벼운지, 그래서 기본적인 비중을 놓고서 계산을 하는데, 보통 시험 문제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쇠 있죠. 강철 아니면 뭐 주철, 이런 쇠의 비중이 보통 7.85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쇠의 비중이 7.85인데 7.85를 넣고서 예를 들어서 이 전체 무게, 즉 비중이 7.85일 때 얘의 무게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비중이 7.85라고 나오면 7.85 같은 경우는 인벤터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만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 7.85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7.65, 뭐 7.6 아니면 전혀 다른 6.2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비중이 전혀 다른 게 나오면 우리가 새롭게 무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중을 넣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는 재질이라는 부분의 내용을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인벤터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무게, 이제 재질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재질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고 따라 하셔도 되는데, 우리 교재를 보고 따라 하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벤터 실행 시키시고요. 요 모델링을 가져왔습니다. 얘 자주 나오네요. 그죠? 얘가 자주 나오는데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가지고, 자, 우리가 비중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7.85라는 일반 강철의 비중이 나오면 인벤터에는 그 7.85가 이미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자,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재질, 여기 인벤터 위에 보면 여기 보면 재질이라고 있어요. 요 아이콘,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모양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요 두 개 헷갈리지 마십시오. 요거랑 서로 틀린 겁니다. 우리는 재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3D 모형 스케치 주석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도구에 보면 이렇게 또 재질이라고 있어요. 얘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느 걸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자, 얘의 무게를 전체를 구하는 것은요,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요 재질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름에 플라스틱부터 해서 종류별로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많은 것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서 얘가 갖고 있는 고유의 무게값을, 즉 비중값을 얘한테 넣어 가지고 얘가 얘 전체 무게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무게 구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여기 부품 있죠, 부품.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부품. 자, 모형에 보면 부품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다 잡히죠. 이렇게 다 잡힌 가장 위에 있는 상위 디렉토리 여기 부품에서, 물론 여기다가 뭐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들 여기다 이름을 주소 저장을 했으면 여기는 물론 다른 이름일 겁니다. 근데 여기 항목만 맞게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부품 이름을 예를 들어서 블럭이라고 주셨다면 여기가 이렇게 블럭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바뀌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 항목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 쭉 내려가시면 아이프로텍틱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얘만 영어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한글인데 얘만 영어로 되어 있어요.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 자, 클릭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가 뜨는데 여기는 일반 요약, 프로젝트 상태 뭐 등등등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여기 물리적입니다. 물리적 클릭하면 여기에 보면 재질이 있어요. 재질에 일반대가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아래 화살표를 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재질에서 여기 위에 재질에서 봤던 내용이 있죠. 그게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 중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가나다 순이거든요. 가나다 순인데 강철 있죠. 강철을 클릭하게 되면 밀도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게 비중값이에요. 시험에서 얼마를 입력해서 아니면 비중을 얼마를 지정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비중값이 이겁니다. 밀도. 이 밀도가 여러분들 시험에 7.85라고 나와 있으면 요 강철을 선택하시면, 요 강철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7.85가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서 쭉 내려가면 질량이라고 나오죠. 이게 무게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0.098kg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킬로그램이 아니고 그램으로 넣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램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램으로 넣으면 98g이 되는데, 근데 이게 단위 환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기계는 단위 환산, 뭐 다른 공학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단위 환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 환산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우리 표제란 있죠. 표제란에 뭐 이렇게 조금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표제란 작업 하시잖아요. 표제란 작업 쭉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비고 이렇게 되어 있죠. 비고 되어 있고 이제 부품번 앞에 쫙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단위를 적어요. 그래서 지금 얘 무게는 98하고 숫자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꼭 단위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램이라고. 근데 이거 대문자 아닙니다. 꼭 소문자로 적어 주셔야 돼요. 소문자. 단위가 특히 기계 분야는 이 단위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꼭 소문자로 그램으로 적어 주셔야 정확한 거예요. 이걸 대문자로 적는다든지 다르게 적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숫자만 이렇게 적으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우리가 뭐 돈 계산하고 이럴 때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점 찍어서 예를 들어서 뭐 1100g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셨다면 이건 1100g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1.1g이 돼요. 기계에는 1.1g을 읽어버려요. 절대로 여기 점 찍으시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숫자를 그대로 다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잘못 적으실까봐 제가 높아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꼭 소문자로 그램 혹은 거기에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다면 꼭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표기해 주시고, 그램으로 나와 있다면 꼭 소문자 그램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뭐 셋째 자리에 점 찍거나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러면 읽을 때 1.1로 읽어버리든지, 혹은 1100이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뒤에 뭐 0 두 개가 있는데 이건 당연히 1100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기 점이 들어가 버리면 1.100 이래 돼버려요. 그래서 단위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다가 점 찍으시면 안 됩니다. 뭐 100단위 넘어가는 건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블록에서 우리가 다시 아이프로텍틱스 갑니다. 이렇게 가면 물리적 나오죠. 여기서 재질을 강철로 하시면, 여기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강철로 하시면 7.85라는 밀도, 즉 질량 값이 미리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많이 쓰는 질량 값이라서 요걸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바로 질량이 이렇게 계산돼서 나와요.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요것을 비고란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질량 값을 적어야지 면적이라든지 최적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요게 질량이 무게값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무게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질량 값을 적으시는데, 이거 혹시라도 킬로그램인데 그램으로 단위 환산을 착각하셔서 98g 적어야 되는데 만약에 9.8g 혹은 980g 이렇게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게 조금 약하다, 나는 이거 단위 환산 1000 나누기 1000 하는 게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쭉 가다 보면 도구 있죠. 도구에 보면 문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문서 설정 가시면 여기 보면 표준이 있고 그 다음에 단위 있습니다. 요 단위를 클릭하셔서 여기 질량 값 되어 있죠. 이게 지금 킬로그램 되어 있는데 얘를 바꾸세요. 그램으로. 자, 이렇게 그램으로 바꿔 놓고 다시 가면 그램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그램으로 바꾸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블록 가서요. 우클릭한 다음에 아이프로텍틱스 클릭하고요. 물리적 가면 요 밑에 그램 나오죠. 질량값 무게가 이렇게 그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단위 환산이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도구의 문서 설정에서 이 부분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자, 다시 강철 가서 여기 강철 클릭해 주면, 자, 어떻게 나오죠? 98.125g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98.125g 요거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요렇게. 자, 근데 7.85라고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7.85가 아니고 다른 게 나왔어요. 뭐 6.6 아니면 7.1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 일일이 이렇게 찾아가시면, 고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틀려요. 이렇게 다 바뀌긴 하는데 어느 세월에 이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는 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게 나오면 되지만 여기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재질 값을 우리가 넣습니다. 시험 칠 때는 만약에 7.85가 나오면 여기 있는 걸 그냥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7.85가 아니에요. 다른 게 나왔어요. 다른 게 나왔다면 새로운 재질 값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재질 값을 만드는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새로운 재질 값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3D 모형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가셔서 재질을 아이콘 클릭합니다. 그러면 재질 검색기라는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인벤토의 재질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는 인벤토에서 쭉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요거 있죠? 플러스 기호 있어요. 플러스 기호. 문서에서 새 재료를 작성합니다 되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면 새 재료를 넣을 수 있는 요런 창이 떠요. 자,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 이름에다가 요거 싹 지워버리고요. 뭐라고 하냐면 A 3개 하나 둘 셋 혹은 1 3개 하나 둘 셋.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재질을 넣잖아요. 근데 방금 목록에 봤다시피 재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질을 우리가 넣었던 걸 쉽게 빠르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A 3개. A 3개 줬죠. 자, 아이디에서 이름을 A 3개 줬습니다. 나머지는 뭐 손대실 거 없어요. 모양도 필요 없고요. 물리적 가서 물리적 가면 여기 기계 있어요. 기계에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요 상태 열린 상태에서 맨 아래에 기계에서 맨 아래쪽 보면 밀도라고 있어요. 밀도. 얘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얘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여기 이렇게 지정하고요. 시험 문제 뭐 7.12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7.12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한번 콕 찍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들어갔죠?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AA라는 게 들어간 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 우리가 새로 넣은 밀도 값이에요. 자, 그리고 얘를 닫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블럭을 가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iProtectics 가고요. 이 상태에서 물리적. 자, 여기 일반 재질에서 위로 쭉 올리면 돼요. 영문이니까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여기 AA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 넣었던 거. 얘를 찾아주시면 돼요. 얘를 찾아서 클릭해주면 7.12라고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질량값, 즉 밀도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실제 무게 질량은 89.000g 이렇게 되네요. 아까는 89에 뒤에 좀 숫자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89로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밀도를 새로 넣으셔서 질량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질량값을 비고란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무게 계산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무게 확인했잖아요. 그럼 얘 무게는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굳이 여기서 확인 안 하셔도 돼요. 뭐 적용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적용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우리가 새로운 재질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 버리는데 굳이 적용 안 하시고 그냥 취소하셔도 돼요. 그래서 컨트롤 Z 해서 여기서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량을 넣었잖아요. 넣어서 무게 찾았죠. 그럼 취소하시면 돼요. 취소. 왜 그러냐면 색깔이 바뀌어 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각 투성도 뽑을 때 등각 투성도가 굉장히 진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모양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이 확인해서 질량 값을 여기다가 입력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소재에다가 적용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질량값 무게만 잘 확인하시고 도면에 그 질량값을 잘 적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다른 부품 하나 더 열어볼게요. 우리가 작업했던 것 중에 자, 요 부품이 있습니다. 요 부품 열었는데 요 부품도 예를 들어서 무게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부품에서 맨 위에 있는 카테고리 가서 iProtectics 가서 물리적 가서 재질을 이렇게 열어서 쭉 위로 올라가면 AA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죠? 없어요. 어디 갔지? 왜 없지? 근데 왜 없냐면 얘나 우리는 재질을 어디다 넣었냐면 여기다 넣었거든요. 블럭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 부품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통 질량값은 부품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데 그럼 할 때마다 이걸 계속 입력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블럭에서 이 질량값을 저장을 해야 돼요. 이 부품이 있는 곳에서 재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블럭을 가서 우클릭해서 iProtectics 가면 물리적일 때
재질을 쭉 올리면 여기 AA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재질을 열어도 여기 AA라고 들어가 있죠. 근데 라이브러리 자체에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부품을 이렇게 열어서 이 부품에다가 재질을 또 동일하게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A 찾으면 안 나와요.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 그러면 또 여기에다가 또 새롭게 만들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상태에서 이 우리가 만든 AA를 인벤트 라이브러리에 넣습니다. 넣어 놓으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것만 지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넣느냐? 넣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여기 재질 클릭하고요.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새로 만든 AA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죠. 재질 라이브러리. 여기서 우클릭합니다. 우클릭하면 쭉 내려가면 다음에 추가라고 있어요. 그리고 인벤트 라이브러리 나오죠. 인벤트 재질 라이브러리 나오고 여기 화살표 또 따라가면 인벤트 재질 라이브러리가 또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A 지금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다면 종료해서 닫으시고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업데이트. 그래서 여기 도구의 관리에 가셔서 스타일 편집기에 보면 업데이트가 있어요. 스타일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건데, 뭐 우리 책에는 지금 저장으로 나와 있는데 저장하는 거랑 업데이트 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클릭. 그러면 여기 나오죠. 블록 문서에는 스타일 이름 AA라는 게 있고 유형은 재질이야. 그리고 위치는 로컬에 있고 업데이트 하겠냐 물어봤는데 아니요 되어 있어요. 요거 클릭해서 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인벤트 재질 라이브러리에 얘가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예, 들어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무게를 적용하고자 하는 요 새로운 부품, 여러분들은 부품 한 3, 4개 막 그렸을 거 아니에요, 모델링으로. 그래서 다른 부품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제 요 부품에다가도 무게를 계산해서 이 부품에도 무게를 알아야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위에 있는 부품을 선택하고요. 아이프로텍틱스 가서요. 물리적 갑니다. 그리고 재질의 일반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AAA 있죠? 우리가 만들었던 거 클릭. 자, 7.12 나오고 얘 무게는 0.755 대가 있는데 여기 지금 킬로그램이잖아요. 요거 조심. 여기도 그람으로 바꾸면 좋은데 그람으로 바꾸는 건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여기가 이 그람이어야 된다고 하시면 요거 한 번은 해주셔야 돼요. 여기 도구에서 문서 설정에서 요거를 그람으로 한 번을 바꿔주셔야 돼요. 확인 됐죠? 이제 열면 그람으로 보여요. 이제 다시 일반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A 3개 선택하고요. 이렇게 하면 그람 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무게 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셔서 무게 구하는 것까지는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든지 하고요. 근데 뭐 인강에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게 구하는 것까지 했습니다.